자, 이번 시간에는 윤곽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어진 도면을 마스터캠으로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고 나서 먼저 원점 설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점 설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도형이 시스템 원점을 이용하는 방법가요. 그래서 도형을 시스템 원점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원점 기준 잡고자 하는 위치 기준으로에다가 새로운 좌표계를 하나 만들어서 원점을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점 지정하는 거는요. 그래서 부메뉴 영역에 공구 평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공구 좌표계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래서 이곳을 원점으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평면을 지금 현재 오프 상태에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평면 상태로 바꿔놓고요. 다시 공구 평면을 클릭을 하고요. 자, 시스템 원점 지정은 Alt 키를 누르라고 했습니다. 키보드에서 Alt 키와 알파벳 O를 누르서 내가 원점 잡고자 하는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시면 자, 새로운 좌표계가 화면상에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는 좌표계가 두 개 있는데요. 갈색으로 나타나는 좌표가 시스템 좌표계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나타나는 좌표가 그래서 공구 좌표계라 합니다. 그래서 NC 데이터를 생성을 할 때는 이 공구 좌표계를 기준으로 해서 NC 데이터 좌표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도형을 그릴 때는 새로운 도형을 하나 그리면요. 시스템 좌표계 쪽에서 도형이 생성이 될 겁니다. 참고로요. 그리기 원호의 중심 플러스 직경원 들어가서 10파이 원을 그리겠다 하면요. 원점에다 클릭하냐면 새로운 도형을 생성되는 것은 시스템 원점 쪽에다 그려지고요. 이 하늘색 좌표계는 공구 좌표계는 NC 데이터를 생성할 때 여기가 기준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NC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공구 평면을 취소를 해볼게요. 사용을 안 하려면 공구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요. 오프 상태 누르고요. 잔상 제거 다시 그리기를 누르면 원래 초기 상태 시스템 좌표계 쪽으로 다시 옵니다. 이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원점을 이곳으로 잡겠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도형을 시스템 원점 기준 위치로 옮겨 놓고 NC 작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메뉴 이동에 평행이동 들어가시고요. 대상은 윈도우로 영역을 설정해서 전체 드래그해서 잡고요. 완료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동 방법에서 두 정간 이동을 하겠습니다. 원점 잡고자 하는 위치 지정을 하고요. 얘를 어느 위치로 보낼 거냐. 시스템 원점 위치로 보내겠다. 원점 클릭하시고요. 작업 방법의 이동으로 놔두고 OK 하시면 도형이 시스템 원점 쪽으로 옮겨져 갑니다. 자, 기준점을 잡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재료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메뉴 가공 경로에 재료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형의 사이즈를 주어진 도면 보고 X, Y 값을 직접 입력하고요. Z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X, Y는 대각 모서리를 이용해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 모서리를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재료 원점 또 지금 현재는 가운데 기준으로 피삭제 가운데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내가 원점 설정한 위치로 일단 맞춰주겠습니다. 마우스로 포인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 모서리로 양쪽 코너에 그래서 양쪽 코너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이때 이제 X, Y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이 재료의 두께만 주어진 도면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T였나요? 25T였나요? 도면 못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재료 형태 화면 표시와 자동 배열은 체크해 놓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로 놔두고요. 자동 배열하면, 자, 화면상에서 그래서 빨간 가상선으로 피사체 사이즈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입니다. 일단은 얘를 가공을 하기 이전에 도명에서 각 자극 80에 80에 20으로 맞춰 놓고 전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외측 윤곽만 가공하는 것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T 그 다음에 외곽 80에 80이 맞춰 놓은 상태에서 범용 작업을 끝낸 상태에서 이쪽 영역에만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외측 자, 외측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좀 알아볼게요. 먼저 그래서 이게 화면에서 해칭 부분을 이쪽만 가공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1차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곽 가공에 들어가기 전에 공구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구의 종류는 평행대미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의 크기는 몇 파이로 사용을 할 거냐. 일단은, 그래서 외측 가공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절삭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측정에 들어가서 두 점 간의 거리 해서요. 이게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해서, 그래서 여기 절삭폭은 6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도 절삭폭이 6mm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6mm,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6mm고요. 그래서 코너에는 그래서 필렛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각선 코너에서 두 점 클릭을 하니까 이때 이제 크기는 12.6mm 정도, 627mm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약 넉넉하게 13mm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가공할 때 엔드밀이 이곳을 지나갈 때 공구 크기가 얼마 이상? 최소 12.67보다는 크면 됩니다. 맞죠? 12.627보다는 공구가 커야지만 여기에 미절삭이 안 생길 거예요. 그래서 공구는 일단은 그래서 12보다 크니까 한 14파이, 그 다음에 16파이 이상으로 14파이 이상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최소 공구는요 14파이 이상이면 되고, 그 다음 내가 최대 공구는 몇 파이까지 쓸 수 있냐. 그러면요 항상 평행됨을 가지고 외측도 가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 내측 가공도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이제 내측 가공할 때 여기에서 엔드밀이 여기에서 폼을 가공을 하려면 이쪽에 이 원호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요거보다 큰 공구는 여기에 가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측정에 들어가서 특정 요소에 원호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알 요거 선택을 해보니까 자 직경이 얼마냐면요 16파이네요. 16파이. 항상용 공구는 16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래서 항작에서는 가공 여유도 주기 때문에 16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16보다 작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공구는 14파이를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공구 선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 공구와 최대 공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먼저 가공할 부위에 대해서 뭐를 알아야 돼요? 절삭폭을 알아서 공구를 선정을 하면 됩니다. 자, 가공에 들어갈게요. 먼저 외측 가공하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외측 하는 거는요, 대상 도형은 이거, 노란색 도형을 선택해서 외측 가공하면 돼요. 그래서 주메뉴, 가공 경로 안에 보시면요, 외측 가공하는 게 윤곽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 가공으로 들어갈게요. 대상을 선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체인을 선택을 안 해도요, 체인 실행 방법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대상을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여기 있는 직선 또는 원호, 여기 있는 직선 선택할 수도 있는데 내가 선택한 도형에 가까운 끝점 기준으로 해서 가공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출발점 위치가. 그래서 원점에서 가까운 여기를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위에 있는 직선, 수평방에 있는 직선 왼쪽 편에 클릭을 하시면 클릭한 가까운 끝점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결정되고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출발 위치가 여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서 가까운 위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료를 하시고요. 윤곽 가공 조건 설정 창에서요. 그래서 먼저 항목은 공구 조건 설정과 윤곽 조건 설정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공구 조건 설정 항목에서 먼저 공구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만드는 평행도 및 실사 파일로 기준으로 그래서 공구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흰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 보면 공구, 새 공구 수정이나 새 공구 생성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목록에서 불러오기 하도 되지만은 새 공구 생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구 형태에서 어떤 공구를 사용할 건지 정의하시고요.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평행드밀 좌측 상단에 있는 거 클릭을 했습니다. 공구 형태에서 평행드밀, 공구 평행드밀 조건 설정 창으로 넘어가고요. 다시 평행드밀이 아니고 만약에 드릴이었다, 바꾸고 싶다, 공구 형태를 다시 항목을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드릴을 선택을 하시면 그래서 드림 조건 설정 창으로 바뀝니다. 전환이 돼요. 다시 공구 형태를 클릭하시고요. 평행드밀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먼저 평행드밀의 지름 크기는 아까 구한 14 파일을 하고요. 축지름도 같이 하겠습니다. 날 길이는 미리 세팅을 해도 되고요. 일단은 윤곽 가공할 때나 그 다음에 내착 가공할 때 깊이는 10mm 이하일 겁니다. 도면상에서 보시면 6mm나 7m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그냥 놔두고 그냥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공구를 하나 만들고 나서 이 공구에 대한 조건을 아래쪽에서 설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공구를 하나 만들면 공구 번호는 자동으로 1번, 그 다음에 경보정 번호는 공구 번호가 1번이니까 내중에 NC 데이터를 만들면 T1이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경보정 번호는 어떻게 해요? D1이 붙고요. 자동으로. 장보정 번호는 H1이 붙는 겁니다. 난 경우에 따라서 옛날 기계를 사용을 하는데 D값과 H값으로 나눠지지 않는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여기서 번호를 따로 수정을 해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추측 회전수 에다가 일단은 편의상 임의대로 한 3000rpm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절삭률을 사용할 때 그래서 M08이 나오게끔 NC 데이터를 만들 때 붙게끔 하기 위해서 자, 절삭률에서 기본 안함으로 되어 있는데 삼각형을 클릭을 하시고요. 절삭률로 바꿔 놓으시면 그래서 처음에 공구가 Z축으로 움직일 때 자동으로 M08이 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구 지름을 따로 안 만져도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는요, 설정해 주셔도 되고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번호는 100번으로 할게요. 내중에 NC 데이터를 만들 때 제일 선도문에 100번이 나타날 겁니다. 네 자리로 돼 있으면 50100으로 나타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작 번호하고요. 정분치는 전개 번호가 나타나는 건데 여기는 굳이 없어도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안 만지겠습니다. 자, 이송속도
이때는 이송속도는 XY로 움직일 때, 절삭할 때, 그때 이송속도를 정의하는 겁니다. 일단은 한 1200 정도 주겠습니다. 이송속도는요. Z축 이송속도는 일단은 600 정도 주고요. 자, 윤곽 가공을 할 때요. 엔드밀이 바깥에서 진입해서 가공을 할 때는 굳이 그래서 이송속도와 같이 주시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내가 바깥에서 진입을 못한 경우에는 Z축 이송속도는 400 이하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진입하게끔 만들어줘서 이송속도와 Z축 이송속도를 같게 주시면 되고, 뭐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송속도와 Z축 이송속도를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귀 속도는 안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 가시면, 자, 먼저 안전 높이, 그 다음에 이송 높이, 진입 높이, 재료 상당, 가공 깊이 설정 항목에 보시면, 먼저 공구가 노란색이 G00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이 G01 또는 원호면 G02 절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커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할 때는 G01로 복귀하냐 또는 G00으로 복귀하냐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요. 급속 이송 복귀라는 게 체크가 돼 있으면요. G00으로 복귀되기 때문에 앞에서 이 복귀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0으로 돼 있던 얘가 무시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급속 이송 복귀라 체크가 해제돼 있다. 이 상태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 급속으로 진입 높이까지 오고 나서요. 진입 높이에서 Z축으로 절삭이 이루어지고 커팅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복귀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급속 이송 복귀가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색 G01로 어떻게 해요?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 G01로 올라올 때 복귀 속도가 얘가 먹어요. 그러면 이게 복귀 속도가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공 쭉 하다가 위로 올라올 때 피드가 0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상태에서 안 올라오고 계속 멈추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만약을 대비해서 복귀 속도는 좀 빠르게 한 3000에서 4000 정도 줄게요. 내가 실수로 복귀 속도를 체크 안 했다. 내가 체크되어 있는 걸 해제해버렸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속도가 먹게끔 그래서 빠르게 피드 4000으로 오르게끔 잠깐 보험 하나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체크되어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높이를 사용할 거냐, 이송 높이를 사용할 거냐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작업할 때 공구를 세팅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길이 보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개별 세팅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기존 공구를 위한 기존 공구를 선택을 해서 세팅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개별 세팅을 할 때는 주로 이제 안전 높이를 잘 사용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송 높이가 안전 높이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 공구의 방식은요, 안전 높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송 높이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송 높이를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요번에는요, 안전 높이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 높이를 사용하고요. 자, 윤곽 가공할 때 엔드밀이 여기서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쪽에서 들어와서요. 외곽을 한 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가공을 끝낼 겁니다. 윤곽 가공. 그래서 쭉 가공을 하고 나서 다음 위치로 옮겨가는 높이가 없습니다. 즉 점프 높이가 없어요. 점프 높이를 얻기 때문에 이때는 이송 높이가 점프 높이입니다. 그래서 윤곽 체인이 하나 잡혔는데요. 체인이 하나 이상일 때는 하나 가공하고요. 다음 위치로 옮겨갈 때 뭐요? 이때 이제 이송 높이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송 높이도를 어떻게 해요? 점프해서 다음 위치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윤곽만 한 바퀴
그래서 윤곽 한 바퀴만 돌고 윤곽 가공은 끝낼 거니까 그래서 점프할 필요가 없어서 이속 높이는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입 높이라는 게 있어요. 진입 높이는 공구가 안전 높이에서 급속으로 재료 상단에서 최대한 가까운 위치까지 오는 높이를 진입 높이라고 합니다. 공작물 근처까지 오는 높이요. 또는 이곳은 진입 높이에서부터 가공이 시작이 된다 해서요. 가공 시작 높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 상단 높이에서 절대값 기준으로 해서 한 가까운 5mm 부분까지 어떻게 해요? 급속으로 오고 재료 상단 5mm에서부터 주어진 가공 깊이까지 직선 절삭을 해서 내려가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5로 하겠습니다. 재료 상대는 공작물 윗면 기준이니까 Z 절대값 제로고요. 그 다음에 가공 깊이에다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6. 도면은 마이너스 6 맞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정 형태는 앞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하면요. 컨트롤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구 보정 방향은 왼쪽으로 해놓고요. 하향 절삭할 수 있게끔. 공구 길이 보정은 날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서리 절삭 이송 형태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상 도형이 코너에서 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암으로 해놨던, 샤프로 해놨던, 전체로 해놨던, 뭐 코너가 둥글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뭐 어떤 걸로 해놔도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황석에서 가공 여유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측면 가공 여유는 이 도형에서부터 공구가 몇 미리 빠져서 가공을 그래서 척벽의 살을 얼마 정도를 남겨서 가공을 할 건지 그래서 가공 여유를 그래서 0.3을 줘보겠습니다. 자, 바닥 가공 여유는요, 이면 절삭을 했는데 엔드밀이 깊이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가공 여유를 제로하면요, 요게 가공 깊이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지만 그래서 가공 여유도 바닥교토 0.3을 주게 되면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0.3 더 돌려서 마이너스 5.7까지 0.4를 3을 남겨놓고 가공을 하게 됩니다. 5.7까지 내려가서 가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검정을 이따가 좌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기 때문에 진입 뽑기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사용 안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구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 스타트는 보정을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과절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작과 끝에서. 그래서 컨트롤러 항상 보정을 미리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동 프로그래밍 할 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 뽑기 항목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체크를 하고 진입 복귀 조건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진입 항목과 복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은 디폴트로 놔두고요. 그냥 OK를 하고 그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러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냥 확인을 하고요. 가공 관리자에서 경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검정 표시를 Y로 두고요. 스텝 눌러보겠습니다. 자, 출발점 위치가 공구가 바깥에서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Z는 안전 높이 10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선 Z는 100으로 나타나고요. 다시 한번 스텝 하면요. 급속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Z5, 진입 높이까지 가는 겁니다. 스텝. 그 다음에 깊이. Z-6까지 가는 게 아니고 Z-5.7까지 내려가네요. 바닥의 가공 여유를 0.3을 줘서 어떻게 5.7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스텝 직선 형태로 접근하고요. 원호 형태로 들어와서 외곽 한 바퀴 돌고서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데 자, 첫 벽에 노란색 도형하고요. 이
공구가 이제 지나가는 길이 요게 하늘색 경로가 되고요. 이 회색 경로는 14파이가 지나가는 질서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서부터 0.3mm 떨어져 있는데 척벽에 가공 여유를 줬는데 좀 확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확대해서 다시 클릭을 하고요. 다시 처음부터 검정을 다시 해볼게요. 스텝으로. 그래서 이 노란색 도형에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는 거냐 하면요. 0.3. 척벽의 가공력이 0.3 떨어져 있는 겁니다. 0.3은 살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삭 가공하기 위해서 살을 남겨놨어요. 그래서 자동 배율 하고요. 그래서 연속 실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그래서 검정 표시로 하고요. 경로는 다시 볼게요. 하늘색 공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가공하는 게 보일 겁니다. 이전 메뉴. 자, 그 다음 이제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조금 줄여놓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출발점, 요게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공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자, 황색 가공을 하고 나서 먼저 미젤삭이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리 미젤삭이 안 되게끔 공구 사이즈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미젤삭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따가 가공 조건에서 진입 복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